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성과가 나서 감사하다는 카톡 같은 게 있네요. 예, 상위 노출됐다, 뭐 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네이버 쇼핑 위치와 그리고 소비 구조에 대한 파악을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인 것 같은데요. 자, 작년 혹은 이제 재작년 네이버 실적 뭐 어마어마하죠. 실제 영업이익이 2조가 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네이버의 초고속 성장 뒤에는 뭐 신사업이라는 크게 5가지의 신사업에 대한 동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크게 쇼핑이라고도 있네요. 총 5가지의 신사업이라고 했을 때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5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이버 vs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괜찮아요. 이거 아무나 다 달라. 그거는 심플하게 네이버 이꼬르 구글 아니야? 아니면 포털이란 관점, 검색이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혹은 네이버 이꼬르 뭐 네이버 웹툰이 유명하니까 다음 웹툰이나 레진 코믹스가 경쟁사 아니야? 뭐 생각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털이란 비즈니스는 되게 비즈니스에 대한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대 사업에 대한 관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할 네이버의 쇼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커머스의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되면 더 증가할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쿠팡 다음에 오픈마켓으로서 큰 시장과 거래 규모액을 갖고 있는 게 현재 네이버 이커머스의 시장의 위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포털이라는 특징이기 때문에 쇼핑이라는 거에 있어서 연결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포털이라는 특징이 뭘까요? 자, 여러 가지 우리의 버티컬 커머스들이 있습니다. 자, 버티컬 커머스들은 특정 목적성이 있죠. 이와 같은 플랫폼을 우리는 왜 사용할까요? 뭐 무신사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보면은 옷을 사기 위해서 무신사를 쓰죠. 올리브영은 뭐 화장품이나 요즘은 여러 가지 식품도 뭐 구매하는 행위도 있을 거고요.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을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 쓸 겁니다. 자, 근데 소비자에 대한 니즈는 다 각기 다를 텐데요. 뭐 무신사는 지금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기 위해서 추위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미적으로 더 뛰어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정말 배부르게 뭔가를 배를 채우기 위한 니즈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쓸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지금 소개팅을 가야 돼. 옷이 없네? 그럼 이제 무신사 같은 실제 관련된 서비스를 쓰는 행위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 올리브영은 뭐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배민이 배부르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식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형태로서 쓰는 행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소비자는 목적에 의거해서 혹은 어떤 니즈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고 관철된다고 보는데요.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된 마케팅이라든지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저희들이 참석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안에서 포털에 대한 형태가 뭔지 볼까요? 일반 사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봤을 때 AI는 실제 여기서는 검색과 정보, 생활 기능이 모두 한 곳에 있고 익숙해서 쓰는 것이라고 답을 주었네요. 니즈가 있는 고객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과연 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소비자 인지 과정 중 중요한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푸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풀, 소유자 중심의 마케팅에 대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볼게요. 자, 푸시라는 건 FC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뭐 쿠팡이라든지 지그재그에서 관련된 푸시가 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직접적인 지금 니즈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매에 대한 니즈가 당장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니즈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폴이라는 건 난 이미 무언가를 살 거야, 볼 거야, 쓸 거야 대한 니즈가 있을 겁니다. 수요자, 소비자들이 관련된 액션을 생각하고 접근할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아정당 같은 서비스 하시나요? 관련돼서 정수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렌탈을 했을 때 현금을 주죠. 예, 그러면 저는 딱히 인터넷을 바꿀 니즈도 혹은 정수기를 바꿀 니즈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약정이 다 끝났네? 근데 지금 바꾸면은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 아, 그러면 저는 니즈가 없었지만 이와 같은 니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고급자 중심의 푸시라는 관점에서 먼저 소비자들한테 선택해서 그 니즈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여기 폴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미 정수기라는 렌탈을 해야 돼. 그럼 정수기 렌탈이란 걸 대부분 네이버라든지 특정 포털에 검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워링크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행위를 취할 겁니다. 자, 그것처럼 실제 소비자는 푸시라든지 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로서 하는 것들을 취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폴이라는 관점에서 포털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에 있어서의 검색 모델링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서치 테크 블로그에 나왔었던 영상을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그리고 이제 나름의 언어 모델을 만드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빗대어 보면 어떠한 질을 검색했을 때 최상의 블로그 혹은 지식인 아니면 뉴스 질의마다 올라있는 내용이 다 다르다. 질의는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검색된 질의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검색했는지 사실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걸 검색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검색에는 완벽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M사의 브랜드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이 질의는 브랜드 홈페이지 관련된 키워드의 홈페이지를 찾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이 브랜드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쇼핑의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긴 힘들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목적성의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취해서 나의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